그다음에 라제다는 이제 물을 식혀주는 부분이죠. 우리 자동차 앞에 보면 이렇게 라제다 물 넣어주는 방향도 있고 압력 캡도 있고 그래서 쭉 흘러내려가면서 냉각시켜주는 건데 잠시 뒤에 그래픽으로 전부 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라제다의 구비 조건은 단위 면적당 방열량이 클 것.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좀 작더라도 방열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 저항이 작을 것. 그 얇은 관 내로 물들이 쫙 내려가는데 단면적을 증가시켜서 핀들을 막 해놨단 말이에요. 그 핀들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는데 그때 공기 저항이 걸리지 말 것. 오래 사용하다 보면 불순물, 여름철에 잠자리, 뭐 파리, 그다음에 뭐 벌 이런 것들이 가서 부닥쳐가지고 거기 떡이 재고 있잖아요. 막고 있잖아요. 공기의 흐름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야. 따라서 세차할 때도 그 라제에다 또는 에어컨 컨디션은 거기다가도 뿌려줘서 그 불순물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의 유통이 용이할 것. 그 다음에 가볍고 적으면서 강도가 클 것. 예전에는 황동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강으로. 그래서 대형 트럭들 보면 엄청 무겁고 컸는데 요즘엔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죠.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얇고 방열 효과도 상당히 좋아요. 알루미늄도 열 발산 능력이 열 전도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거의다가 알루미늄으로 만든다. 라제다입니다. 그리고 그 핀의 종류에서 라제다 코어가 있는데 냉각 효과를 향상시키는 냉각핀과 냉각수가루는 튜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냉각핀인데 냉각 튜브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에는 핀들이 이렇게 쫙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냉각수가 일이 다 들어가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릴 때 뜨거운 물이 들어가다 이 열 전도를 이 핀으로 다 전달을 하죠. 그리고 요 사이사이로 공기가 지나가서 열을 식혀주는 거예요. 이 핀의 방식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 종류가 있죠. 리본 셀룰러형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 파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기시험이라든가 문제집 우리가 활용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열전도율이 아무래도 핀의 모양이라든가 단면적을 증가시켜주면 그만큼 발산 능력은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제다 캡이 있습니다. 우리가 라제다 위에 캡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금속으로 생긴 거. 근데 요즘에는 라제다에 캡이 없는 것도 있어요. 보조 물탱크에 캡이 있어. 그때는 그게 라제다 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제다는 밋밋하고 보조 물탱크로 가서 그 보조 물탱크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보입니다. 플라스틱 캡 딱 여는데 이것들이 엔진이 가동이 되고 나면은 압력이 차죠. 그래서 이 라제다 캡은 통상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단과 2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1단 탁 열면은 압력이 픽 빠져요. 이때 그냥 맨손으로 하면은 뜨거운 김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운행했던 자동차에서 라제다 캡을 만질 때는 젖은 물수건을 덮어놓고 그리고 손으로 열었을 때 1단 먼저 딱 하면 압력이 빠지고 난 다음에 약간 눌러서 2단을 하면 뚜껑이 열려요. 자,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면 항상 0.9kg 센티스퀘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보통 0.9라고 아주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야? 밀봉 압력식. 압력을 0.9kg 센티스퀘어 정도로 준 겁니다. 그래서 냉각장치 압력을 조정을 하는데 이때 0점에서 1.05kg 센티스퀘어 정도까지를 유지해서 B점을 112도씨까지 올린다는데 보통 116도. 또 부동액도 있어요. 부동액도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을 또 방지해요. 그래서 에틸렌 글리콜의 그 B점이 118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보통 한 112도, 116도 이 정도까지도 물이 안 끓어요. 압력 밸브가 있고 부압 밸브가 있습니다. 이 압력 캡이 딱 보면 스프링 하나만 보이지만 그 안에 스프링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캡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압력 캡이고 압력 밸브고 가운데 있는 게 진공 밸브예요. 요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따 그림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냉각장치 압력이 규정값 이상이 되면 압력 밸브가 열려서 과잉 압력을 배출해서 압력 규정 이상으로 상승되는 걸 방지한다. 이거 뭐냐면 캡을 잠가 놓으면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물이 막 끓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압력이 높아지잖아. 그때 압력 밸브가 열리면서 물이 같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보면 그 호스가 쭉 있죠. 그게 바로 어디로 가? 보조 물탱크로 간단 말이야. 그 보조 물탱크로 갈 때 물을 그냥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팽창된 물을 보조 물탱크로 보내. 거기다 재워놔 일단. 그러다가 엔진이 식혔거나 또는 다시 이제 악셀레터를 붕 밟게 되면 물펌프가 윙 돌면서 순간적인 진공이 발생해요. 그때는 냉각수 아까 내보냈던 만큼 모자른 거야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진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요 진공 밸브가 딱 열려요. 캡에서. 열리면서
모자르니까 쭉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때 보조 물탱크에다 담궈놨던 물을 일부러 쭉 데리고 들어와. 그래서 항상 압력이 높으면은 내보냈다가 물이 모자거나 진공이 생기면 다시 데리고 들어오고 요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현재 이따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캡의 기능은 이렇게 압력 밸브와 진공 밸브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0.9kg 센스큐 정도의 압력을 준다는 거. 왜? B점을 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라제다 코어 막힘률 요 산출 공식이 여러분들 기능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시험에 잘 나옵니다. 냉각수를 다 버리고 사용했던 거야. 이제 물을 다 버리고 물을 쫙 넣었을 때 아무렴 세차만큼 들어가겠어요? 이 물때라는 게 있어요. 물을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이 때가 생겨. 그 다음에 불순물이 생겨서 이 물 통로들이 막혀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잘 막히는 데가 바로 이 라제다예요. 이 라제다는 얇은 관으로 생겼기 때문에 기관에 있는 물 통로들은 좀 그래도 공간들이 넓으니까 물이 때가 껴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이 라제다들은 코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물때가 씌우면 거기서 막 부식이 일어나고 그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막혀버리면 방열 능력이 떨어지죠. 냉각수의 통로가 좁아지니까. 그래서 이 라제다의 신품 라제다의 주수량, 그 다음에 사용했던 라제다의 주수량을 재보게 되면 몇 퍼센트가 막혔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식이 이거예요. 신품 주수량 분의 신품 주수량 마이너스 구품 주수량 곱하기 100. 그러면 몇 퍼센트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30% 이상 많이 마모가 되면은 막혀버리면 교환해준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라우드라는 거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시라우드가 이 공기를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제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전동팬을 달아놨다 하더라도 그냥 팬만 삐 돌리면 앞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빨아들일 때 그렇게 시원하게 쫙 옆으로 방출되는 공기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지 말고 여기다가 판을 하나 두자. 그래서 판을 하나 이렇게 두어서 여기서만 쫙 돌면은 외부에서 다 공기를 모아서 요리 방출할 수 있게끔 공기를 모으는 판을 우리는 시라우드라고 합니다. 라제다와 냉각팬을 감싸고 있는 판, 공기의 흐름을 도와서 냉각 효과를 증대시키고 배기다기관의 과열을 방지한다. 이렇게 라제에다가 뒤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요즘은 많이 만들어놨죠. 시라우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온 조절기. 수온 조절기 뭐냐면 냉각수의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블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오일팬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헤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냉각수 나가는 문이 있고 여기에 라제다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찬물이 이렇게 들어가. 자, 그러면은 이 냉각수가 여기 이제 펌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냉각수가 계속 돌아서 여기 블록을 거치고 헤드를 거쳐서 일이 나가가지고 라제다 위에서 내려오면서 식혀져가지고 나가는데 이때 유출 온도차가 10도씨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냉각팬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가장 뜨거운 물이 어디냐면 여기 거쳐서 나가서 여기다 보니까 나가는 요 부위가 가장 뜨거운 물이야.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 나오는 거야. 엔진의 냉각수 온도가 가장 뜨거운 곳은 바로 실린더 헤드 물자켓 온도입니다. 헤드에 있는 물자켓에 있는 온도가 가장 뜨거워요. 그래서 이 나가는 토출부에다가 문을 하나 뒀어. 이렇게 뚜껑을 하나 딱 막았는데 이게 바로 수온 조절기야. 그 기능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겨울철이라든가 워밍업 되기 전에 여기 물이 다 차 있는데 여기 일단은 수온 조절기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시동을 걸자마자 물펌프는 무조건 돌아요. 그럼 물이 계속 돌 거 아니야. 이렇게 순환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계속 차가운데 언제 워밍업이 되겠어? 계속 찬물이 계속 식혀주니까 워밍업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막자 일단. 막아놓고 여기 내부에서 워밍업이 돼서 뜨거워지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 몇 도씨 잡아주냐면 85도 잡아주죠. 우리 정상적인 온도 85도에서 요즘은 막 90도씨까지 막 잡아줘요. 엔진의 정상 온도를. 자, 65도씨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문을 조금씩 열자. 그래서 엔진의 실린더 헤드 물자켓 온도가 제일 높다는데 여기서 65도씨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문이 서서히 열려. 그래갖고 그때부터 물이 나가. 그래갖고 그때부터 순환이 되게 만들어. 그럼 그 전에는 열리기 전에는 순환이 전혀 안 되냐? 아니죠. 볼 보면 바이패스 통로라는 게 있어. 이 자체 내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게 하는 바이패스 통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돌다가 65도씨가 되면은
서서히 열려가지고 85도씨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열려요. 완전히 열려가지고 냉각을 시켜주는 그렇게 수장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수온 조절기예요. 이 수온 조절기의 어떤 작동 모습이라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주 재밌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열리나 하고 여러분들 전혀 이해를 못해요. 끄집어내서 프라이어를 잡고 불을 갖다 대면 얘가 싹 열리는 게 보여요. 상당히 재밌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제가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온 조절기는 실린더 헤드 냉각수 통로에 설치돼서 냉각수의 온도를 알맞게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75도씨, 83도씨에서 서서히 열리시켜서 95도씨가 완전히 열린다. 요거는 그 수온 조절기에 따른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65도씨 정도쯤에서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85도씨 정도 또는 90도씨 정도는 완전히 열려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완전히 열리고 그 다음에 현재는 펠릿형이 주로 많이 쓰는데 바이메탈형, 그 다음에 펠릿형, 그 다음 왁스형. 제가 얘기해 줄게요. 왁스형, 왁스가 들어간 거지. 왁스형, 펠릿형, 그 다음에 바이메탈 형식이 있어요. 이 바이메탈형은 금속 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합쳐가지고 그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팽창률이 틀리다 보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자동차 수온 조절기 안 써요. 왁스가 들어가 있는 펠릿형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왁스가 온도가 올라오면 팽창하는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펠릿형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벨로즈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벨로즈형은 그 주머니 안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알코올도 온도가 올라오면 팽창을 해요. 그래서 그 팽창하는데 이거 잘 터지죠. 그래서 이것도 안 써요. 그래서 벨로즈형 수온 조절기를 보면 황동의 벨로즈 내 휘발성이 큰 에탄이나 알코올이 봉입돼서 이것이 팽창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방식이다. 냉각수 온도에서 벨로즈가 팽창 및 수축해서 냉각수 통로가 개폐되는 게 바로 벨로즈형 수온 조절기고.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냉각수 계통입니다. 여기 라제다가 있고 보존 물탱크 있고 압력 캡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수온 조절기예요. 그리고 요게 물 펌프고 요게 전동 모다고. 그래서 일단 물이 순환되는 거 보면은 자, 워밍업 대기 전입니다. 수온 조절기가 닫혀 있죠. 닫혀 있는 상태에서 바이패스 통로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돌다가 이제 냉각수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문이 열려서 이렇게 나가서 순환이 되면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 썸머 스타트가 이렇게 열린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속 압력이 높아서 되면은 냉각 팬이 돌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냉각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수온 조절기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압력이 높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압력이 높으면은 이 압력 캡이 열리면서 냉각수가 보존 물탱크로 들어가고 또 압력이 낮게 되면은 여기 진공 밸브가 이렇게 열리면서 냉각수의 보존 물탱크에 있는 물이 라제다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냉각 계통이 이와 같이 계속 돕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라제다를 보시게 되면 이 라제다가 이렇게 생겼고요. 보존 물탱크 바로 여기 있는 압력 캡이 있지 않습니까? 라제다 캡. 그래서 각 코어가 있고 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탱크, 아래 탱크, 코어, 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도 이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냉각수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물만 넣는 거 아니죠. 물만 넣게 되면은 이 부동의 이 냉각수를 물만 넣게 되면은 자칫 냉각통이 전부 다 시뻘겋게 6개월도 안 가서 녹이 벌겋게 돼갖고 녹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녹 쓸지 말고 또 하나 이 부동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얼지 않는 액이에요. 근래에는 이 환경에 문제가 생기죠. 온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겨울에도. 예전에는 겨울만 되면 영하 10도, 20도 팍팍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은 얼면 팽창합니다. 여러분들 그 PT병에다가 물 넣어놓고 여러분들 냉동실에다 한번 넣어놔보세요. 어떻게 되나? 팽창하죠. 그래서 나중에 터져요. 팍 터진다고.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에는 냉각수가 담겨져 있는데 만약에 부동액이 없다고 하면은 겨울철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 블럭이 깨져요. 쇠가. 이 얼음이 팽창이 돼갖고 이 블럭이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안 가죠. 이 금속이 막 터질 정도로 이게 팽창을 하는데 이때 그거를 방지하는 장치가 딱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때 우리 블럭 배울 때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 코어 효율 블럭을 하고 혹시 기억나세요? 기관의 블록을 보게 되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딱지 같은 것들이 하나 이렇게 아연판 비슷하게 박혀 있어요. 요만해요. 자, 이것들이 물통로의 뚜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언다 하더라도 이 값이 많이 나가는 블록 자체가 깨지기 전에 뚜껑을 갖다 이렇게 딱 압력으로 박아놓은 거기 때문에 물이 팽창하면 얘가 뽕 하고 빠져요. 일명 물뽕이라고 합니다. 코어 효율 플러그. 그래서 물이 팽창하면 여기 하나 톡톡 빠져요. 그러면 다시 녹여서 얘를 다시 새 걸로 넣어서 쳐서 꽉 끼워 놓은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어 효율 플러그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냉각수에다가 얼지 말라고 우리가 부동액을 집어넣어요. 그럼 그 부동액의 역할은 뭐냐? 한번 보자고. 냉각수의 응고점, 어는 점을 낮춰서 엔진의 동파를 방지하고요. 엔진의 비등점을 높여서 엔진의 과열을 방지한다. 끓는 점도 높게 만들고 빙점도 더 낮게 만들어. 그런 거. 그 다음에 엔진 내부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첨가제로서 물만 집어넣었을 때 녹이 슬지 않도록 거기다가 녹 방지제도 넣는다 하는 얘기예요. 반영구 부동액으로서는 우리가 글리세린이라든가 메탄올, 영구 부동액은 에틸렌 글리콜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동액으로 사용하는 소재는 뭐냐? 글리세린, 메탄올, 에틸렌 글리콜. 그러나 글리세린이라든가 메탄올은요, B점이 낮아요. B점. 끓는 점이 100도씨 이하에서도 막 끓어. 80몇 도, 90도에서 막 끓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면 안 되겠죠. 빙점은 좋아. 빙점은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까지도 안 얼어요. 얘네들도. 그러나 끓는 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써요.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 얘네들은 이 에틸렌 글리콜은 B점이 119도, 118도 정도까지 가도 안 끓어요. 그 다음에 빙점이 마이너스 50도씨까지도 안 얼어요. 따라서 에틸렌 글리콜을 많이 쓰죠. 그러나 저것이 중금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부동액을 교환할 때 예전에는 교환하면은 정비업소에서 하수구에다가 막 방출을 했는데 이젠 안 돼. 그럼 큰일 나요. 그리고 이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것이 이 부동액 맛이 달달합니다. 이렇게 햇바닥에 갖다 대면 달달해요. 그래서 예전에 정비하셨던 분들은 어딘가가 실내에 히터가 있잖아요. 물론 엔진에 뜨거운 물을 라지에타, 소형 라지에타로 실내에 들어와서 거기서 블로우 모터라고 하는 팬을 돌려서 뜨거운 바람을 만든 건데 만약에 실내에서 만약에 냉각수가 흘렀다. 근데 이게 흐른 것들이 계속 기화되다 보니까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실내에서. 그럼 이게 어딘가 터졌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중을 잴 때도 원래는 비중계 갖고 해야 되는데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중계 갖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맛을 봤다고 이렇게 삿바닥을 이렇게 대봐요. 참 무식했어요. 요즘은 큰일 나죠. 중금속인데 맛을 봐가지고 달다. 이거 냉각수에 그 부동액이 좀 많이 들어갔구나. 물 좀 더 넣고. 좀 괜찮네. 맛이 괜찮네. 그러면 쓰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비업소 지나가다 보면은 뭐 부동액 교환이라는 편말도 무지하게 내놨죠. 이 부동액은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오염되거나 또 비중계로 봤을 때 비중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렇지 않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제 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 4년, 5년이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부동액 교환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크게 육안상으로 다 보이잖아요, 요새는. 오염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또 비중계 재발사 한 거는 아닌데 1년에 한 번씩 교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식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동액 하나 사죠, 자기가. 이만한 통을 하나 사요. 사가지고 물 다 빼고 이 통 하나 다 집어넣어. 그리고 물 채워. 비중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사실은 이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것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청제를 또 첨가시킨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은 거고 또 부족하면은 부족한 만큼 빙점이 올라오다 보니까 높아지다 보니까 쉽게 오는데 요즘에 우리 도심에서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죠. 이제 겨울철에. 따라서 이 부동액 한 통 사서 아깝다고 저를 한 통 다 넣을 게 아니라 반 통만 넣고 물 채워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마이너스 한 20도씨 정도까지 승용차 기준 마이너스 20도까지는 안 얼어요. 얼진 않는다고. 예전처럼 뭐 20도, 20몇 도 이렇게 내려가는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쪽에 강원도라든가 산골 지방에 사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부동액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에틸렌 글리콜이 주로 많이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성분이에요. 자, 부동액 구비 조건. 침전물이 발생되지 않을 것. 냉각수와 혼합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식성이 크고 팽창계수가 작을 것. B점이 높고 끓는 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그 다음에 휘발성이 없고 유동성이 좋을 것. 이렇습니다. 자, 우리 부동액의 종류에서 보면 첫 번째 우리 냉각수로 한번 보자고요. 냉각수. 이 물 종류인데 물은
연수와 경수가 있어요. 연수는 우리가 보통 가벼운 물이라고 하고 경수는 좀 무거운 물이라고 하죠. 그죠? 중수 또 경수 이러는데 연수라고 하면은 순도가 높은 아주 높은 증류수. 이거 증류수 쓰면 될까 안 될 거예요. 냉각수로. 에? 내가 봤을 땐 증류수 쓰면은 B점이 너무 낮아서 안 되는 거예요. 증류수는. 그러니까 물론 깨끗한 물이면 더 좋아. 가장 좋은 건 좋은데 B점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증류수 저런 건 어디다 많이 쓰냐면은 배터리 있죠? 배터리. 배터리에 증류수를 많이 써요. 배터리에 보충액으로 많이 쓰는 게 증류수 많이 씁니다. 비싸요. 불보다 비싸잖아. 수돗물 깨끗하죠? 빗물 깨끗하죠? 수도로 오는 거. 물론 거기 뭐 환경이 이러지만 그것이 엔진 내부에 들어가서 무슨 뭐 화학작용이 일으키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연출을 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알려줄까요? 다음 중 냉각수 엔진에 냉각수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필기시험에 가끔 나와요. 보세요. 수돗물, 빗물, 우문물, 그 다음에 시냇물. 정답 몇 번? 수돗물 쓸 수 있죠. 빗물 쓸 수 있죠. 우문물. 아, 이거 좀 이상해. 그 다음에 시냇물. 어떤 게 정답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적는데 빗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아요. 아니야. 정답 시냇물을 쓰면 안 돼요. 이 시냇물은 어떻게 돼? 계속 흐르는 물이잖아요. 흐르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아. 그래서 이 시냇물을 쓰면 안 돼. 이건 것도 지금 필기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냉각수에서 사용하는 이런 종류도 여러분들 조금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류수, 수돗물, 빗물, 우문물 이런 건 괜찮은데 시냇물은 안 된다는 거. 흐르는 물, 불순물에서 안 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경수, 산이나 염분이 포함되어 있고 금속을 산화 부식시키고 냉각수 통해 스케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액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 에틸렌 글리콜의 성질 한번 보자. 197.2도씨네요. B점. 내가 아까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자, 무치의 불연성 액체로 B등점이 197.2도씨, 약 200도씨 올라갈 때까지 물이 끓지 않습니다. 이 부동액은. 응고점이 마이너스 50도씨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타서 쓰잖아요. 그죠? 냉각수를 보충할 때 냉각수로만 보충한다. 냉각수를 보충할 때는 여러분들 냉각수도 증발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증발되는 거. 따라서 내가 봤을 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부동액을 넣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세기 때문에 물만 보충해줘도 괜찮다. 뭐 날아가봐야 얼마나 날아갔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에 잘 용해되는 성질이 있으며 금속을 부식하고 팽창 계수가 크다. 따라서 여기에 첨가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청제를 혼합해서 사용해야 되고 녹슬지 않게. 엔진 내부에 노출되면 침전물이 생기고 쉽게 교차가 수에 있다. 따라서 이거 교체할 때는 반드시 폐수를 아무도 모르게 모아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글리세린이라는 것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과 혼합할 때 잘 저어야 되고 산이 포함된 금속 부식시키고 냉각수 보충 때 혼합계 보충하지 않는데 이것도 B점이 좀 낮아요. 그래서 아까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글리세린. 메탄올도 마찬가지. 알코올 계열이기 때문에 이것도 B점이 낮아요. 그래서 이것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아예 성질만 여러분들 참고만 해두시고 현재 부동액으로 쓰는 주성분은 에틸렌 글리콜이다. 그거만 알고 계시고. 자, 부동액의 그 비중을 측정하는 데는 이 비중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뜨개 방식이고 요게 이제 광학식인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실기시험 보실 때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면 부동액 갖고 많이 검사 안 합니다. 배터리에 전액을 갖다가 검사를 하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 부동액도 사실은 이렇게 비중을 다 재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그 혼합 비율을 검사하는데 이렇게 이 비중계의 뜨개식은 요거는 이제 보일식이 있어가지고 저 볼이 색깔이 다른 게 한 4개 정도나 5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이드로 해서 냉각수를 쭉 뽑아 올리면 물을 일정 높이까지 다 뽑아 올리면요. 저 뜨개가 뜨는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게 몇 개가 뜨면은 비중이 얼마고 몇 개가 뜨면 비중이 얼마고 이렇게 보이는 거게 바로 저게 뜨개식이고요. 이 광학식은 값도 조금 비싸지만 무지하게 정확합니다. 이 폴더를 하얗게 아크릴 판이 있는데 그걸 열고 여기다가 부동액이라든가 또는 전액을 여기다가 한 방울 똑 떨구고 렌즈를 빛을 통해서 딱 보면요. 스크린이 딱 나타나요. 스크린이 나타나는데 거기 숫자들이 쫙 있겠죠. 검정색, 완전히 암흑진 검정색과 환하게 비추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때 그 경계선이 바로 비중값이에요. 광학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확해요. 그래서 다른 걸 사용할 때 항상 이걸 깨끗이 닦고
또 한 방울 찍어서 놓고 이렇게 검사하고 하는 건데 요건 광학식, 요건 뜨개식,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 공부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냉각장치의 정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행식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냉각수가 없을 때, 물이 부족해도 오버히트 올라가죠. 여러분들 오버히트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술 먹고 웩 하는 거 뭐라 그래? 오버히트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속 안에서 열이 받으니까 거꾸로 넘치는 거. 이게 오버히트야. 근데 그게 어떻게 잘못돼? 오버히트를 표현했어요. 더러운 얘기입니다. 엔진에서도 물이 끌어 넘치면 버벅을 해서 엔진룸에서 막 신경이 막 수증이 막 올라오죠. 끌어 넘치는 거예요. 오버히트. 이때 냉각수를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엔진이 막 지금 오버히트 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입장은 어떻게? 엔진 빨리 꺼요? 끌까 아니면 그냥 내비둘까? 겁나니까 빨리 꺼야죠. 그죠? 근데 천만에 오버히트 될 때 엔진을 딱 꺼버리면 그나마 뜨겁게 가열된 엔진이 떡 멈춰버리면 얘네들이 팽창해서 소결이 일어나요. 안 돼. 그래서 일단 오버히트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 본네트 열고 공전 상태, 공회전 상태에 놔두고 압력 캡을 김이 막 올라오고 화상 입을 염려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올로 덮어서 1단 압력 빼고 2단 열어서 물이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천천히 부어주는 거야. 천천히. 그러면은 지금 엔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천천히 순환이 돼요. 뜨거운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서서히 식혀져서 온도가 서서히 내려주는 건데 이걸 겁먹고 갑자기 오버히트해서 엔진을 팍 껐다. 잘못하면 엔진 몽창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오버히트 됐을 때 여러분들 시동 끄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이 있어서 얼른 갖다가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온 조절기의 작동이 불량하다. 수온 조절기가 막힌 채로 고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고 막혀가지고 고장났어. 그러니까 안에서만 뺑뺑뺑 도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수온 조절기가 닫힌 채로 고장난 거죠. 작동 불량한 거야. 같은 얘기입니다. 라제더 코어가 20% 이상 막혔다. 아까 얘기했죠. 교환 주기를 넘겨버린 거야. 코어가 다 막혀갖고 순환이 되기는 되는데 냉방 능력이 떨어져갖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팬벨트 마모터는 이완됐다. 팬벨트가 느슨되거나 또는 절손되거나 끊어졌거나 했을 때 물펌프를 돌리는 회전수가 작거나 아예 못 돌리는 거.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물펌프 작동이 불량하다. 펌프에 아까도 얘기했죠? 분해하다 보면 저도 많이 해봤지만 정비하다 보면 이 물펌프 날개가 임펠러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 사가가지고. 그래서 펌핑 능력이 전혀 없는 거. 그래서 물펌프가 불량할 때, 그 다음에 냉각수 통로가 어딘가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순환이 안 될 때. 그리고 냉각장치에 물때가 쌓여가지고 그만큼 저항이 많이 걸렸을 때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과열되는 원인이 이렇고요. 반대로 과열 및 관행에 기관이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까요? 엔진이 너무 과열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 열 팽창을 해서 부품이 변형되죠. 팽창이 되니까 각부의 마모가 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오일 점도에 의해서 유막이 파괴되니까 그만큼 또 마모량도 증가되는 거고, 오일이 연소돼서 오일 소비량이 증대되고, 조기점화, 온도가 높아지니까 조기점화가 일어나. 조기점화가 일어나면 곧내서 또 뭐가 일어난다고요? 노킹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연료 소비율도 높아지고 엔진의 진동도 발생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출력이 떨어지고 부품 마찰 부분이 소결, 늘러붙는 거예요. 스틱 현상. 그 다음에 연소 상태가 불량해서 노킹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조기점화로 인한 노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행이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 너무 차갑다 이거예요. 유막이 형성이 불량해. 너무 차가워 버리면 이 오히려 유막을 못 만들고 굳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블로바이 현상. 피스톤 간극이 축소돼 가지고 자기 적정 온도가 돼서 유막 간극을 적당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 간극이 넓어졌어. 그러니까 연소시에서 터지는 폭발 압력이 크랭크 케이스 내로 밑으로 빠지는 현상을 우리가 블로바이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 뭐? 블로 다운 또는 블로 백 이런 거. 그 다음에 블로바이 현상으로 압축 압력이 떨어지고, 압축 압력의 저하로 인해 엔진 출력이 또 떨어지겠죠? 당연히. 출력이 떨어지면 또 연료 소비량이 증대되고 그만큼 많이 연료를 넣어서 그만큼 동력을 찾으려고 하니까 블로바이에 의한 오일이 시작된다. 미연소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일하고 희석이 돼가지고 아까 뭐라고요? 연소가스가 자꾸 묻히게 되면 어떻게 돼? 엔진 오일이 색깔이 변화되고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될 성격이 변해버리는 거야. 윤활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럼 윤활 작용은 불량하니까 그만큼 또 엔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거고, 오일 희석에 의해서 점도가 낮아지므로 베어링 각부가 마모열이 빠르다. 이렇게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엔진은 겨울철에 시동 걸어서 워밍업 된 다음에 출발을 하죠.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요즘같이 겨울철에 특히나 아무래도 0도까지만 와도 금속이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워밍업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워밍업 해줘서 적당하게 엔진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때 운행 시작하는 것이 엔진을 오랫동안 잘 보관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라지에다 내에 오일이 떠 있는 경우, 어느 때 이제 그 라지에다에 물이나 이런 걸 검사하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오일이 약간 비쳐. 그랬다는 얘기 뭐야? 실린더 헤드 가스켓 쪽에서 누설이 돼서 그 오일이 냉각수로 침투가 된 거야. 그래서 냉각수에 오일이 떴다는 거 보면 아이고 이거 어딘가 또 새는구나 오일이. 거의 대부분이 실린더 헤드 가스켓입니다. 그래서 헤드 가스 파손된 경우, 그 다음에 헤드 볼트가 이완된 거야, 부러진 거나. 그러면은 헤드가 열팽창 돼서 이렇게 벌어져요. 그럼 그 사이로 가스켓은 정상인데 간격이 넓어져서 엔진 오일이 냉각수로 또 침투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일 냉각기에서 오일이 누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라지에다 내에 오일이 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냉각 장치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